이번에 발표 진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기업, 전반적인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정신을 알려준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발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유사남입니다. 오늘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형님 CEO가 발표한 최신 기술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내용들이 하나씩 많았으니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바로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컴퓨텍스 2024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나와서 키노트를 발표를 하면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일단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엔비디아가 매년 데이터 센터에서 제품군을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로드맵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는데요. 바로 첫 타자는 GTC 2024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블랙웰 제품군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차기 라인업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2024년 하반기부터 블랙웰을 고객들에게 인도할 예정이라고 이미 어닝콜에서 밝히긴 했었죠. 2023년 호퍼, 2024년 블랙웰, 그리고 2025년에는 블랙웰 울트라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플랫폼들은 유지를 하면서도 칩에 집적되는 HBM3E 모듈이 12단으로 12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니 성능이 1.5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추가로 네트워크 스위치 팁인 스펙트럼도 스펙트럼 울트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2026년 차에도 여러분들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바로 루빈 플랫폼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블랙웰 시리즈 전체를 업그레이드해주는 루빈 플랫폼은요, 미국의 천문학자인 베라 쿠퍼 루빈을 기리기 위해서 명명된 플랫폼으로 2026년에 바로 그 다다음 해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참고로 루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천문학자인 베라 쿠퍼 루빈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암흑 물질과 은하회전 연구에 대해서 관련해서 큰 업적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증명을 해주는 게 또 여기에다가 엔비디아가 이제는 우리는 GPU, 그래픽카드로 만족하지 않겠다, CPU도 우리가 먹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베라 CPU를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베라 기반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짝을 이뤄서 활동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주가 자체가 사실 GPU만으로는 사실 조금 증명되기, 어떻게 보면은 좀 정당화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엔비디아는 여러 플랫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AMD와 인텔은 진짜 비상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구체적인 성능은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새로 나오는 루빈 같은 경우 HBM4 메모리를 사용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8개 모듈이 집적되고 이후에는 12개 HBM4 메모리를 집적한 루빈 울트라 GPU를 또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야, 계속 하나씩 계속 나오네요. 자, 출시 계획은 2027년으로 잡혔습니다. 23년 호퍼, 24년 블랙웰, 2025년 블랙웰 울트라, 26년 루빈, 27년 루빈 울트라까지, 야, 진짜 모든 맛집 라인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매년 엔비디아는 이렇게 새롭게 제품군을 업데이트를 하면서도 플랫폼을 단순화를 해서 데이터 센터 규격을 유지를 하면서도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처리 장치, 네트워크 스위치, NV링크 등등을 성능 개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매년 새로운 GPU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도 2027년에는 12개 HBM4 메모리를 집적한 루빈 울트라 GPU도 선보일 예정이고요. 과거 인텔의 틱톡 전략처럼 엔비디아는 2년 주기로 설계를 바꾸고 호퍼에서 블랙웰로, 블랙웰에서 루빈으로 그 사이에 성능과 기능을 개선한 울트라 제품을 선보이면서 기업 성장 흐름을 매년 이어가겠다는 전략인데요. 이것은 전부터 엔비디아에서 TI 제품군으로 사실 그래픽카드가 나오잖아요. 뭐 3090 Ti 이렇게 나오는 그래픽카드를 출시한 것과 같은 맥락과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신제품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그 다음은 바로
젠슨 왕 형님의 야심찬 도전을 설명해주는 섹션이었는데요. 자, 이 젠슨 왕 형님은요, 바로 AI 팩토리 개념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 혁명에 대한 기본 단위인 토큰을 생산하는 공장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 AI 공장, AI 팩토리는 컴퓨터, 헬스케어, 이동,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큰을 생산합니다. 젠슨 왕은 AI가 이제 정말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현재 IT 시장 규모가 3조 달러인데 AI가 모든 산업을 영향을 미치는 아우르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발전하게 될 거면서 약 그 규모가 100조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포부를 발표를 했는데요. 젠성 형님은 컴퓨터 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여러분들의 돈들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해주고 있다라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좀 과장이 포함되긴 했지만 엔비디아의 GPU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와 여러 회사들은 98%의 비용 절감과 97%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CEO의 계산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에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엔비디아 제품을 써라라는 과장된 부분과 엔비디아 제품을 안 쓰면 니네 뒤처진다라고 우리들을 설득하는 약간 그런 거짓말로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에다가 약간 과장은 포함될 수 있으나 엔비디아 칩이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다른 그래픽카드 혹은 다른 칩들과 확실히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고객을 우리 거를 써야 된다라고 약간 몰고 가는 느낌은 있었지만 엔비디아 칩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당장 어차피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 사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어차피 니네가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지금 기다린다라고 내년에 나오는 거 어차피 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언젠가는 사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비용 절감과 에너지율이 어쨌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도구와 소프트웨어 모델도 도입을 했는데요.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새로운 기능을 PC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그 하드웨어 파트너들은 AI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노트북을 컴퓨텍스에서 선보였는데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추가하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칩을 기반으로 한 서버 컴퓨터의 새로운 디자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사용될 제품을 더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스펙트럼 X와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 NIM이죠. 님 서비스와 같은 이전 발표 제품들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널리 채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젠슨 황 형님은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면서 홍보하고 이를 통해 더 정교한 기상 패턴 모델링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AI 픽토리에서 만들어진 토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사실 예전에 전기혁명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듯이 이제는 정말 AI 혁명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라는 비전을 이제 우리들에게 제시를 엔비디아 주주들에게 제시를 한 셈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향후 TSMC의 생산 효율이 어느 수준까지 개선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현재 블랙웰 및 호퍼의 공급 상황을 보면 루빈 플랫폼이 출시되는 2026년까지 블랙웰은 주력인 채 계속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결국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인데요. 이 외에도 NV링크 스위치와 네트워크 스위치 칩 등등 성능을 2배를 높인다라는 계속 더 지속적인 계획을 전달했는데요. 이제 결론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엔비디아가 이제 매년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으며 앞으로 GPU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을 아우르는 회사가 되려는 의지를 사실상 산업 전반에서 엔비디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 되려는 움직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CPU, 건강산업, 공장, 시뮬레이션, 생산, 유통까지 아우르는 기업이 되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솔직히 뭐 97% 절약, 98% 절약 과장은 있었지만 그래도 젠슨왕 형님의 발표에서 느낄 수 있었던 엔비디아에 대한 거대한 야심과 도전 정신에 진짜 머리가 아득해지는 그런 발표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앞으로 IT 산업을 넘어서 모든 산업을 혁신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야심을 지켜나가면서 다른 기업들의 도전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으로 보이며, 오늘 영상은 아시지만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정보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혹은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